안녕하세요. 대치 퍼스트클래스 2021 대입 설명회 2부 하겠습니다. 1부 35분에 끊으려고 했는데 좀 시간 많이 썼어요. 그래서 2부부터는 시간대에 맞춰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1부에서 대입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2021이 2022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재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와 2021이 2020, 2019랑 그렇게 크게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준비했던 방식대로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고교별 스카이 정시 비율 바탕으로 해서 내가 정시가 유리한 학교가 어느 정도 그룹되어있는지 그렇게 보는 것들,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결국 테마는 이겁니다. 수시 정시 석차가 결정한다. 제가 일부에서도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상대평가인 내신으로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등급, 이 석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석차가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굉장히 큰 결정적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간과해서는 안 되고, 그럼 이 석차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식입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지원자의 서류 점수와 등급 간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선형관계는 아니죠. 무슨 소리냐면 지금 2등급 정도를 맞았지만 서류 점수에서 놓고 보면 400점대를 맞는 경우도 있지만 350점대를 맞아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450점이 넘어서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라고 놓고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서 평가하게 되어지는 전공적합성, 발전 가능성 부분에서 점수의 차이가 대략적 100점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3등급인 경우에는 정말 서류 점수가 아주 높은 사람들은 아니고서는 잘 못 붙는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기준이냐라고 놓고 보면 한 15개 대학 건동 수콩 정도의 기준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접점은 대략적으로 한 2.5등급 정도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1등급 대가 되면 1등급 대 중반에서 서류 점수가 나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1등급 대 중반은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따져보면 전교 1, 2, 3등이라는 얘기인데, 이 학생들의 서류 점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 서류 점수가 좌우하는 것은 결국 2등급 대에서 얼마나 전공 적합성에 맞게끔 관련 과목에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쓰고 탐구를 했고 동아리 활동과 독서를 통하여서 연계성을 어떻게 갖춰왔느냐라는 부분들이 고민이었다라는 얘기고요. 바꿔 말씀드리면 3등급 대 중반에서는 일반적으로 합격자 비중이 거의 안 나옵니다. 요거는 특목고는 제외한 일반고들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고에서도 5등급, 6등급에서 한두 명은 붙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비평준화 일반고등학교도 있고 학과가 좀 낮은 경우들도 있고, 이런 경우들을 감안을 하셔야 되는 문제이고,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갈 수 있는 내신 마지막이 한 3.5등급 정도 수준이고, 사실 3등급 넘어가게 되면 좋은 대학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숭실대학교 정도의 70% 내신 커트라인이 3.1, 3.2등급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감안을 하셔서 결과적으로 지원자의 교과 성적, 이것이 정량평가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표가 그 뜻입니다.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에서 1.5등급 안에서의 합격자 비중이 77.3%였습니다. 지역균형 선발에 1.6등급 넘어서 받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죠. 1등이 의대를 간다고 서울대 직윤을 안 받는 경우에, 2등이 어쩌고저쩌고한 이유로 안 받는 경우에, 그럼 그런 경우에 그냥 3등이 받아서 내가 내신이 1.7등급이다. 그럼 합격할 확률은 8.5%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서 저 48.6%가 무슨 뜻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서 일반고등학교 합격 비율이 48%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을 평범한, 이때 평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대략 한 송파구, 노원구, 양천구 정도까지예요. 분당, 일산도 포함될 수 있고요.
1.7등급을 넣으면 일반 전형에 합격하기는 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면접형은 올해부터는 이제 전형 방식이 바뀌어서 3% 재적의 3% 추천을 받게끔 되는데, 그럼 3%라고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1.7등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재적 3% 추천을 받기 전에는 어땠냐라고 놓고 보면 81.3%가 1.5등급대에서 붙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연세대학교 면접형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비교과 활동이 어떤 식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일단 내신 상황을 놓고 볼 때는 1.5등급 안쪽이었을 때가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은 이거보다 범주가 높지만 1.7등급을 넘었을 때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은 25% 미만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이 올해 완투가 이제 합쳐지면서 최저가 학교 추천 2로 됐는데 모집 인원 자체는 좀 줄었죠. 학교 추천 1, 2를 합친 인원보다는 적은 학교 추천 2 정도의 인원이 됐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1.8등급 이 넘어갔을 때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에서 합격할 확률은 25% 정도 수준이다. 특히 인문보다는 자연 쪽에서 붙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건 자연 쪽에서 학과가 건설환경이라든지 보건환경융합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마이너 학과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 아니겠는가. 그럼 정상적으로 학교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한 1.8등급 정도에서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8등급이라고 하는 필요 조건을 갖춘 한에서 충분 조건으로 전공 적합성은 어떠냐, 발전 가능성은 어떠냐, 자기주도성은 어떠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류 검토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해당 관련된 과를 서칭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은 3등급까지 붙은 비율이 75%, 일반고에서 56.9%가 2.4등급이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이 요구하고 있는 수능 최저 학력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사실 2.4등급이 넘었을 때 이 최저 학력을 충족할 수 있는 학교가 굉장히 제한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강남의 특목고들은 3등급이 넘어도 이 최저를 맞추는 경우들이 있지만 또 이 경우도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그렇게 되니까 수능 최저 가능성에 대한 학교 DB를 들고 있으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능 최저 충족이 가능한 학교는 한 3등급 정도, 수능 최저 충족이 한 4% 정도밖에 안 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2.4등급 정도, 요 정도 수준에서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중앙대학교 다빈치 전형은 이 밑에 부분에 있죠. 2.1등급까지의 합격 비율이 71%였습니다. 이게 일반고 합격 비중하고 같습니다. 중앙대학교 탐구형이 29% 정도가 일반고 합격 비율인데 이게 2.3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대학교는 정상적인 활동이 기술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2.1에서 2.3 사이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학생부가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서 사실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어떻게 봐야 되냐면 평균적인 학생보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남다른 자녀는 나에게만 남다른 것이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남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이하의 서류 점수를 받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평균 정도의 서류 점수를 받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앙대학교 다빈치는 2.1등급, 탐구형은 2.3등급 정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는 한 0.1등급 정도 차이 난다. 경희대학교는 2.2등급까지가 71.4%다. 이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것들이 일반고가 지원할 수 있는 거의 끝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화여대 대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충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별도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71.1%가 나왔던 것이고, 인문보다는 자연계열이 최저 충족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쪽이 이화여대가 선호도가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연계열 정도가 갔을 때가 2.5등급 바깥에서도 합격할 가능성이 높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2.3, 2.4 정도 수준에서 합격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미루어 생각하시면 돼요.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국민대학교, 숭실대학교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놓고 보면 한 스케일 자체를 0.5에서 1등급 정도 옮겨놓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이화여대 미래인재전형의 첫 출발이 1.4에서 출발하고 있다라고 놓고 보면 동국대학교의 첫 출발이 1.9에서 2.4 정도 사이에서 형성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끝선도 3등급을 넘어가는 건 쉽지가 않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천대학교가 70% 학생부 종합전형 내신이 3.3등급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여기서 딱 한 등급 정도 떨어뜨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가천대학교랑 중앙대학교의 차이가 어떻게 한 등급밖에 안 되냐라고 하는데, 모집 인원으로 놓고 보면 중앙대에서 가천대까지가 그렇게 크게 많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10,000명이 채 안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중앙대학교가 한 8등쯤 되고 가천대학교가 한 30등쯤 되는데 22개의 대학들이 그 사이에 끼어 있는데 그게 500명씩 넣으면 10,000명이거든요. 문이과 합쳐서. 그러니까 등급 안에서의 점유율로 놓고 보시면 지금 우리가 45만 명 수험생인데 2.4등급이라고 놓고 보면 6% 정도 되고 3.3등급이라고 놓고 보면 13% 정도 되거든요. 그럼 7% 차이라고 놓고 보시면 그게 인원이 대략적으로 한 3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3등급이 넘어가게 되면 가천대랑 비슷한 그룹대가 있다면 어디냐 하면 덕성여대, 동덕여대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신을 필요 조건으로 놓고 이 차원에서 이제 나머지 학생부 비교과 활동을 갖고 충분 조건으로 찾아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에 게 자연계열 쪽이었었고요. 인문계열 쪽도 그렇게 뭐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 올해는 좀 변동성이 차이가 있죠.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고2 때 수학 내신을 보면 인문계열 학생들이 문이과 통합수학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떨어졌어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자연계열들은 문이과 통합이 돼서 수학 내신이 조금 올라갔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300명짜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전에는 문과 이과가 나눠져 있었으니까 자연계열이 150명이면 2등급까지 받는 숫자가 16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2등급마저도 꽤 잘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통합이 되면 33명을 받는데 이 33명 안에 문과 학생이 몇 명이냐는 거예요. 학교별로. 4명, 5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16명이 2등급을 받았는데 문과는 4명밖에 안 되어지니까 문과에서 3등급 수학 나오는 게 2학년 때, 3학년 때 나오는 게 흔한 일이 된 거예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인문으로 지원하는 학생이 2학년 때 수학이 2등급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 반대로 말하면 자연계열은 과거에는 해당 학교에서 다시 쪼개서 150명에서의 10% 정도니까 16명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33명 안에서 27명, 28명 있으니까 11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열에서 수학 3등급은 과거에 문이과 통합수학이 되던 시절보다는 나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올해 첫 해다 보니까 대학도 정확하게 추정을 못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상대적으로 등급이 좀 수학 등급이 사실은 자신 실력보다는 좀 잘 나온 거죠. 통합이 됐어도. 그래도 좀 유리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인문 쪽은 놓고 보면 좀 나쁘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상황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과연 얼마나 평가에 반영되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확실하진 않은데 중앙대학교 정도 된다 치면 자연계열은 2.1등급은 돼야지 인문계열은 2.3등급 정도 돼도 다빈치가 지원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탐구형 같은 경우에도 2.5등급 정도까지도 인문 쪽은 지원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인기학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계획부동산이라든지 어문계열이라든지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탐구형 같은 경우에는 또 어문계열은 외고생이 워낙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다빈치 쪽으로만 들어와야 되니까 결국은 2.3등급 정도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이화여대는 만약 작년도 같이 세계 등급합 5였었으면 수능 최저 충족 인원이 줄어들으니까 등급이 많이 내려갔을 거예요. 수능도 응시자가 줄어들게 되면
등급별 인원이 적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확실히 2등급 받는 인원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50만 수험생이 봤으니 2등급이 5만 명이 나오는데 지금은 40만 수험생이 보니 2등급 인원이 4만 명대가 되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원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수능 최저 충족 인원도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화여대가 이거에 발맞춰서 최저를 낮췄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문과 쪽에서 2.5등급 넘어가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표로만 놓고 보면 인문자연에 그렇게 크게 다르게 놓지는 않았고 성균관대학교 계획모집 같은 경우가 2.1등급 정도까지가 아마 지원 가능하지 않겠느냐. 자연 쪽으로 놓고 봐도 여전히 2.1등급 같은 등급대로 났어요. 인문 쪽에서는 해당 등급을 참 맞추기가 어렵고 자연 쪽은 맞췄는데 또 상위권 학생들은 또 의대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틈이 있지 않겠느냐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리드리면 성대 서강대는 2등급 넘어가면 쉽지 않다. 중앙대학교는 한 2.3등급, 이대가 맥스 봐야 한 2.5등급. 그럼 그 순간 건대의 자리가 한 그 정도쯤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식의 필요 조건의 내신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학생부 비교과 활동에 대한 평가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 합격자 교과 성적을 보면 3등급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때요? 진짜 몇 명 안 되잖아요. 이 학생들이 이게 특목고 학생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계에서 놓고 봤을 때 과연 3등급이 됐을 때 경희대를 붙겠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2등급으로 잘라놓고 보면 2등급 넘어서는 좀 붙어요. 그러니 몇 등급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2.2, 2.3. 물리, 화학 쪽에 내신이 좋은 학생이 해당 관련된 과를 가면 2.6, 2.7까지.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문과 쪽은 전체 내신보다는 영어, 수학 내신이 더 좋은 경우들.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적어요. 전체 내신보다 영수 내신이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과목에서 투 과목을 듣고 관련 과목이 좋아야 되는데 전자정보대학을 가야 되는데 내가 진로 희망에도 전자공학자라고 쓰는데 마침 생물지구과학이 내신이 더 좋아요. 그러면 전체 내신 평가는 평가 절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있다. 보시면 공과대학하고 전자정보공학대학이 더 좋은 대학인데 응용과학대학이 내신 등급이 더 좋아요. 응용과학대학으로 놓고 보면 2등급 때 중반 넘어가면 못 붙잖아요. 여기가 응용화학과, 응용물리과, 응용수학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과대학하고 전자전기공학부가 그거보다 더 어렵다는 뜻인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경영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2등급 때 중반 이후부터는 훅 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문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등급 때 초반 조금 넘어가면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일반고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서 내가 문과대학을 갈지 정경대학을 갈지 경영대학을 갈지 호텔 관광대학을 갈지 그거는 자기가 학생부에서 어떻게 활동했냐라는 것과 그게 얼마나 적합한가를 갖고 평가하는 거지 덮어놓고 내신에 따라서 내 진로 적성과 맞지 않는 본인의 진로 적성은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학생부에서 읽혀질 때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학생들이 지원한다고 해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해하는 게 이건 거예요.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균이 좌우가 똑같이 있는 정규분포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보다 더 높은 학생들이 많이 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합전형을 지원을 하면 3등급이 평균처럼 보이지만 3등급 앞쪽에 70%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 평균이라고 발표하는 것은 합격생의 70%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죠? 평가는 요건 성균관대학교가 평가지표 발표한 겁니다. 학업 수월성, 학업 충실성은 뭐 갖고 보죠? 교과 성적, 선택교과의 성적, 학년별 성적 추이, 수상은 같은 얘기죠. 뭐 사실은. 교과 관련 수상 나오는 게 교과 성적이 좋으니까 나오고 세부능력 특기사항 쪽으로 보는 거죠. 전공 적합성 쪽에서는 이제 자격증 인증 쪽은 안 하고요.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독서활동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전공 적합성 부분에도 전공 관련 내신 이렇게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자기주도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 극복 의지, 교우 관계, 행동 특성 종합 의견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는데 옆에 A실을 보면 교과 성적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교통교과 성적 좋고 전공 관련 교과문 성적 좋고 관련 교과에 강점이 있어야 되고 학업 관련 탐구활동 시상이 있어야 되고 학업 관련 수상이 있어야 되고 여기까지가 뭐죠? 다 학생부 교과랑 같이 겹치는 부분들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의 결정적인 차이는 전교과는 똑같이 2.0으로 되어지는데 내가 지원학과 관련된 내신이 2.0보다 더 좋게 구성이 되어지면 종합전형에 더 유리한 거예요. 내가 지원학과 관련된 내신 구성이 2.0보다 나쁘게 되어지면 교과전형이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영수 내신은 나쁜데 사회 내신만 다 좋아요. 그래서 2.0을 맞췄다. 그럼 종합전형에서 교과전형보다 후하게 평가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전체 교과 내신은 2.0이라고 하지만 뭐 제2외국어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지리라든지 내가 지원하고자 하지 않는 과목들의 내신이 나빠서 만들어진 구성이다. 국어라든지 그 다음에 영수랑 사탐에서 한두 과목 정도만 좋다라든지 이런 경우는 좋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과학 쪽도 마찬가지예요. 자연계열 쪽도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는 내가 지원하는 과 물화생 내신이 전체 교과보다 좋으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한 거고 전교과보다 오히려 과학 관련이나 수학 관련 내신이 나쁘면 종합전형으로 가도 그렇게 크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독서. 관심은 세특에서 또 봐야 되겠죠. 동아리 활동에 대한 평가, 봉사활동에 대한 평가가 평가 항목에서 놓고 보면 대단히 하위 그룹에 있다는 거예요. 이 표는 청남대교가 넘어가면 있는 K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회기동에 있는 K대학교가 아니에요. 그 학교가 2018년도에 합격자 등급별로 잘게 쪼개서 어떻게 붙었는지 지원자 1843명, 추가 합격자 포함한 1786명의 등급을 나눠본 거예요. 학교 추천과 자기 추천을 같이 운영하는 전형 대학인데 보시면 2.3등급에서 합격할 확률은 22%, 2.7등급에서 합격할 확률은 14%, 2.9등급에서 합격할 확률은 10.8%예요. 해당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이 20대 1이 넘는 굉장한 인기 대학이죠. 4등급 넘어서부터도 다시 또 10%가 되는데 이건 고교 유형이 바뀌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4등급 넘어서 특목고를 굉장히 우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4등급 넘어서 특목고를 우대하는 데서 합격한 학생들 숫자는 1518명밖에 안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특목고는 특목고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었고 일반고는 일반고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었고 내신이 압도적으로 좋은 경우가 아니면 합격 확률은 15% 정도 내외에서 있었다. 그러니까 정말 잘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5%라고 하는 게 아주 비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게 우리가 수시원서를 6장 내잖아요. 6장 중에 한 장에 붙을 확률이 16%라고요. 그러니까 15%면 평균적으로는 합격은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2.6, 2.7등급 대가 건국대학교를 붙을 확률이 16%, 14%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건국대학교보다 더 낮은 대학들의 원서를 적어도 두세 장은 써야 됩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건국대학교를 맨 마지막으로 쓰게 된다면 그 해에 수시에 합격하지 않고 정시로 지원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표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2020년에 1.1등급은 그러니까 작년 고3이죠. 전국에 대략 617명 정도 있었다고 추산되어집니다. 올해는 572명 정도 됩니다. 인원이 줄긴 줄었지만 많이 줄진 않았고 이제 중3 올라가는 2024 전형하는 사람들은 506명이 되니 지난번보다는 좀 적죠. 연세대학교 면접형 추천해야 되는 1.8등급, 1.7등급 대가 보면 작년도 수능을 봤던 사람들은 7,378명 있었고 지금은 6,836명 정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연세대학교 활동우수의 합격자 평균이 인문이 1.74, 자연이 1.34였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자연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여긴 수능 최저학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는 동시에 2대 고교 추천 자리이기도 했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지역구에 따라서 어디는 연대 면접형이나 활용이 붙고 어디는 2대 고교 추천이 붙기도 한다는 뜻인 거예요. 반에서 1등은 대략적으로 1.8등급 정도 되고 그렇게 따져보면 전국에 올해 한 8,2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스카이 정시 인원을 놓고 보자면 이게 기본적으로 한 3대 1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은 4% 정도까지 지원을 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대략적으로 1.9등급은 3.7%, 2등급은 4.2%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지금 대략적으로 10,000명 정도 됩니다. 19년도에 보면 고려대학교 자연계열의 하위 25% 합격 등급이 1.94였습니다. 인문이 2.04고요. 그러니까 인원이 학교 추천이 조금 줄어든 건 있지만 수능 최저가 높아진 걸 놓고 보면 여기가 이제 막바지선이다. 중앙대학교 다빈치 지원자가 76%가 2등급이었고 합격의 막바지는 2.1등급 정도까지다.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 합격자 평균이 반 2등인 2.2등급. 여기가 경희대학교 자리다. 그러면 서강대학교 2차 자리는 평균이 조금 그거보다 낮았는데 고교로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교육 특구 쪽에서 2.3등급 정도에서 됐던 상황이었다. 2.5등급이 일반적으로 인하대학교 학교장 추천 합격 평균이고요. 건국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내신 최저 수준이 2.7등급 정도 수준에 있다. 건국대학교를 지원할 때는 자기 추천보다는 학교 추천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8등급이 숙대 혹은 성신여대 평균 자리고 고려대학교 일반 자리가 3등급이죠. 근데 그거는 하위 25%일 때 얘기해요.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는 2.5등급 넘어가면 고려대학교 일반 학업형 수능 체제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숭실대학교 70% 컷이 13%니까 반에서 따지면 반 4등쯤 돼요. 이게 광운대학교 자연계의 평균이니까 대체적으로 3.1등급이 숭실대학교를 내고 건국대학교를 내고 동국대학 인하대를 내고 밑으로는 광운대를 내고 자신 없으면 그 밑에 하나 더 내는 정도까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400명 기준 74등 전체 한 18% 이게 3.5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18%라고 놓고 보면 반에서 한 6등 정도까지예요. 여기까지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능한 그룹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반에서 6등이 넘어가는 경우는 수능을 준비하면서 재수를 준비하는 방법도 있고 카톨릭 대학교 밑에 있는 대학들을 찾아보는 경우들도 있죠. 그 경우에 이제 또 적성도 있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소위 말해서 수도권에서 이름값이 좀 안 하는 쪽으로 들어왔을 땐 급격하게 내신이 떨어져 버려요. 근데 거기는 재학생일 때 가고 싶어 하지들을 또 않아요. 막상 정시 때는 거기를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설명회에서 강남대, 안양대를 소개하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데 이쪽 동네는 4등급 넘어가요. 그러니까 3.5등급 넘어가면서 수능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소위 말해서 이름값이 있는 대학을 가려고 하면 대단히 어려운 일이 있는 거고 그것이 세특 같은 데서 장점이 있고 전공 관련 과목 내신이 장점이 있고 그러지 않으면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전국 32등인 가천대학교까지의 총 모집 인원은 8142명. 금년도 인원을 따져보면 수험생 대비로 놓고 볼 때 17.4%에 해당됩니다. 자, 17.4% 내신이 얼마죠? 3.4등급입니다. 그러니까 가천대학교까지의 수시정시 인원을 다 모아보면 수험생을 나누면 17.4%인데 가천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 3.3, 3.4에서 자른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과관계가 아니고 상관관계로 나눠보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숭실대학교 13%, 70% 컷이라고 했는데 숭실대학교가 2021년도에 수시정시까지 모아보면 13.2%예요. 그러니까 내가 3.1등급이면 학교에서 13%가 되고 전국의 모집 인원 수험생 대비로 놓고 보면 13% 정도 되는 숭실대학교를 가는 게 적합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손해보는 게 아니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그게 아니고 경희대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라고 놓고 보면 2021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7%예요. 과거에 놓고 보면 이게 심지어는 5.5%였거든요. 자, 7%면 어느 정도 내신이죠? 2.5등급이요. 그러니까 여기 경희대학교는 그럼 2.5등급이 잘 안 붙던데요. 거기 또 논술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긴 또 특목고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희대학교는 7%보다 조금 더 좋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 2.5등급을 넘어가게 되면 참 좋은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가기 어려우니 그런 의미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은 사람들은 이 제도가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능도 진짜 가혹합니다. 수능 가보면 반에서 2, 3등 바로 수도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의고사 때는 성적 잘 나오는데 그 사람 전 재수 3수에서 고생해서 들어갔거든요. 그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4만 명 뽑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8만 명 뽑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수험생 대비로 놓고 볼 때는 17% 정도밖에 대학에서 초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자, 이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볼게요. 이게 저희는 좀 좋은 지역 아닙니까? 강남, 서초, 양천, 송파, 노원, 분당 정도 아닙니까? 제가 이거 시뮬레이션을 제가 다양한 곳에서 자료 데이터를 모아서 해봤는데, 그러니까 반에서 3등 정도 되면 2.6등급 정도 되는데 이 학생들이 작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학교 정시가 합격이 가능한 정도 수준입니다. 모두 다가 아니란 뜻이에요. 여중에서 수능을 준비한 학생들은 이 정도가 붙고 형편없는 데를 가기도 하고 재수생들이 이 정도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가 나오게 되냐면 강남, 서초, 양천, 송파, 분당, 노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붙기가 어려운 게 2.6, 2.7이면 건국대학교 학종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내신인데 정시는 잘 공부를 하면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가 나오거든요. 3등급이 되어지면 광운대학교 정도 수준이 되어지는데 정시로는 건국대, 동국대가 가능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당 지역들이 강남, 서초 이 해당 지역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대비 합격률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대학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정시로 뽑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호명되어지는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지역에서는 자기 등급 갖고 맞춰서 가는 게 맞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시로 이거보다 더 안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어떤 지역이 2.6등급이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학교가 되는 정도 수준이 나온다면 다른 지역은 2등급이 돼야지 그 정도 수준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정시 모집 인원은 늘어나고 그렇게 되어지면 지금 2.6등급이라고 얘기했던 게 2.8등급 정도까지 내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고2, 고1은 어떻게 되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소위 말하는 이런 교육특구에서는 준비하는 학생들 숫자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신에 이 학생들이 정시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될 것이다.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준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지금 내가 2.7등급인데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를 적어도 그 이상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현재 정시 모집 인원이 적다고 해도 한 30%까지밖에 안 된다고 해도 정시 준비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다만 내 모의고사 성적, 그다음에 내가 어떤 지역구에 있는 고등학교인지를 점검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시는 실개천에서 용인하진 않아요. 큰 강에서만 이무기 정도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문이과 통합으로 지금보다 내신은 떨어지고 학령인구도 감소하고 모집 인원도 확대되어지고 이런 형태가 되고 여학생들도 상위권이 자연계로 교대가 아닌 약대로 넘어가게 될 테니까 문과 쪽에서 놓고 보자면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게 과거보다 내신이 떨어질 테니까 지금 고1, 고2는 이게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어요. 문제는 취업 걱정한다고 인문계열이 아닌 자연계열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나의 수학 내신 등급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문제예요. 300명짜리 학교에서 30등 안에 자연계열 학생이 몇 명인지를 세보면
내가 인문계열에 가면 왜 유리한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물론 내가 10등 안에 든다, 1등급이다. 아니 그럼 당연히 자연계열 가겠죠. 근데 2등급도 아니고 3등급이 되어진다. 이 상태에서 자연계열로 가게 되면 굉장히 험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문과로 가게 되면 수학 2등급도 적은 차원이거든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적어도 문이과 통합교육을 하겠다는 뜻은 이제는 직업의 경계에서는 문이과 쪽이 서로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인 거거든요. 문과에 가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잘 보고 나서 이과적인 공학적인 기술들을 갖다가 활용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의 직업에 해당될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공학적인 공학도로서의 소양보다는 인문 사회적인 문제 포착 능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학교 알림이 혹은 배달의 민족 앱 개발한 사람이 인문적 감수성이 없이 가능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내 등급대로 놓고 봤을 때 등급이 다소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인문 쪽에서 내가 학과를 찾아보는 형태가 학생부 종합전형 쪽에서도 더 유리하고 이건 정시 쪽에서도 더 유리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3,000명이 있거든요. 교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3,000명이 있거든요. 의대랑 교대랑 상세를 하고 논다고 보면 지금 서울대에서 경희대까지 놓고 봤을 때 총 수시, 정시, 시기전형까지 다 모아봤을 때가 25,749명인데 문과가 13,000명, 자연이 12,000명이에요. 이과가 대학 가기 쉽다는 얘기는 서울대 때 얘기인 거죠. 그리고 한양대학교가 이과가 많다는 거죠. 연세대학교는 문과가 많아요. 성황대학교는 문과가 훨씬 더 많아요. 중앙대학교도 문과가 더 많고 이대도 문과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집 인원은 5대 5인데 과거에는 인문 쪽을 지원 준비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자연 쪽이 대학 가기가 쉽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였고 지금은 45대 55 정도 되거든요. 자연계열 쪽이 과학탐구 보는 사람이 45%, 문과 쪽에서 사회탐구 보는 학생이 55%지만 여기 예체능이 있거든요. 예체능 7, 8%를 빼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인문자연이 거의 숫자가 비슷해요. 그럼 그런 형태는 모집 정원은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인문 쪽으로 있을 때 대학 가기가 좀 더 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전국 인문적 현황 보시면 1.5등급 안에서 종합전형은 52.6%가 냈고 49.5%가 붙었고요. 2등급까지는 67.7%, 3등급까지는 45%가 붙었고 3등급 넘어서부터는 이건 대학이 어딘지는 따지지 않은 거예요. 지원자 숫자로 놓고 볼 때는 3등급 넘어서부터는 27% 정도밖에 안 붙고 여기는 주로 논술들이 많이 붙었는데 이게 논술이 줄어들었으니까 사실 되게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연 쪽도 놓고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2등급 안쪽에서는 종합전형을 내면 대학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69.3% 정도가 합격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물론 지원을 잘못하면 합격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인기 있는 과만을 고집을 한다면 그게 붙기는 어렵겠죠. 근데 3등급 넘어가게 되면 22%, 19% 정도 되니까 원서 6장을 내도 붙을 확률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종합전형에 그렇게까지 경쟁력이 있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는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